CNL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더플랜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박준영 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마 거상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거상술의 주요 목적은 사실 단순히 이마 부위의 리프팅뿐만이 아니라 관자나 눈썹, 미간 부위인 상하면 대부분의 리프팅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서 눈썹이 조금 올라가서 얼굴이 좀 밝아 보이는 인상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긴 관상절개를 통해서 수술하였지만은 요즘은 두피 속에 한 1cm 정도 되는 길이의 절개창을 한 3-4개 정도 가해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시야를 확보하면서 수술을 하는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술의 원리상 잘려나가는 피부가 없기 때문에 헤어라인이 뒤쪽으로 약간 밀려날 수밖에 없어서 미간에서 헤어라인까지 길이가 한 6cm 이상인 경우에는 헤어라인을 바짝 따라서 절개를 가하는 이마 축소 거상술도 같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마 거상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노화가 진행해서 이제 눈썹의 위치가 조금 처진 경우, 그리고 미간이나 이마에 주름이 좀 심한 경우, 밝아 보이는 인상을 원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이 잘 진행되고 고정이 확실하게 되었다면 재수술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화가 진행돼서 눈썹의 위치가 조금 내려갈 수는 있지만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수술 후 실밥 제거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후에 제거를 하게 되고, 멍이나 붓기는 한 열흘에서 2주 정도는 지나야 하며, 또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갖추려면 한 달 정도는 소요되는 수술입니다. 샴푸는 수술 후에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병원에서 메디컬 샴푸를 받으실 수 있고, 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 정도 하셔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절개창에 매일 단순 소독 치료를 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수술에는 출혈과 감염의 위험이 있으며, 감각의 경우에는 눈, 꼬리 위쪽의 골막이 사실 전부 들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감각의 둔화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천천히 회복이 되고 평균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탈모가 생기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수술 후에 밴드를 감았을 때 어느 한 부위가 지속적으로 눌리게 되는 경우는 원형 탈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붕대나 밴드를 굉장히 느슨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시 정수리를 넘어가는 부위까지 박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모발 자체에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 약간의 탈모는 생길 수 있을지만은 이는 예측하기는 어렵고, 혹시 숱이 조금 주는 경우라도 모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헤어 샤프트가 빠진 후에 다시 남아있는 모근에서 다시 머리가 자라는데 3달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마 거상 수술 후에 재수술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마 거상 효과가 미미한 경우이며,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정이 확실히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마 거상 재수술에는 수술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과 진찰을 충분히 거친 후에 재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수술은 어느 수술이나 마찬가지로 원상복구는 힘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수술 결정이나 수술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아마 대부분 쌍꺼풀 수술을 여러 번 해서 눈썹과 눈 사이의 공간에서 더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다른 이유로는 쌍꺼풀 자체를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좀 밝아 보이는 인상을 만들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신중한 진단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안면 거상을 수술하시는데 이마 거상을 같이 할까 말까를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완전히 다른 부위고 효과 범위가 전혀 겹치지는 않고, 얼굴 부위만 처진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다 처지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30% 넘게가 이마 거상을 거의 병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면 거상의 붓기가 수술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마 거상을 같이 하셔도 수술 회복 기간이나 아니면 수술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효과도 좋고, 그래서 많이 권유를 해드리고 같이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마 이마 거상 하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 조금 많죠. 사실 50대나 한 40대 후반 넘어가는데 이마 거상만 하는 건 사실 크게 권유해드리지는 않거든요. 훨씬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안면 거상 같은 게 같이 있으니까 젊으신 분들이 아마 이마 거상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거상 수술이랑 비슷하게 출혈을
조금 일으킬 수 있는 뭐 아스피린이나 뭐 와파린 같은 걸 드시는 분들은 한 2주 정도는 끊으셔야 되고, 뭐 오메가3나 비타민 E나 홍삼 같이 좀 피를 좀 물킬 수 있는 거는 한 일주일 전에는 끊으시는 거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마 거상도 다른 거상 수술과 마찬가지로 수술 방법이나 이제 고정 방법이 다양하고 이에 따른 결과도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수술 방법으로 어느 정도 박리를 진행하고 고정하는지 수술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마 거상술의 종류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수술이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장단점을 인지한다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좀 줄어들고 나의 어떤 수술이 맞는지 정확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술은 반드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